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에듀큐레이터 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뭘 얘기하려고 왔냐면요. 바로 교과서입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카페 하고 있잖아요. 우리 카페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옛날 교과서하고 요즘 교과서가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특히 6학년 교과서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면서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단순히 댓글로 달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어갖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울 수학의 양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초등학교 때는 어디까지, 중학교 때는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배분이 된 상태에서 이제 교과서가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2009 교육과정 할 때는 수학이 스토리텔링이 강세였어요. 수학이 스토리텔링이 강세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글밥이 엄청 많았어요. 글밥. 그래서 애들이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한테 어떻게 이런 걸 이해하라는 거지? 막 이렇게 의문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2015 교육과정이 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말이 엄청 많이 빠졌죠. 말이 엄청 많이 빠지고 이제 단원도 되게 단순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과서 되게 얇아졌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과정이 그 2009 교육과정에 비해서 많이 쉬워졌죠. 3학년 친구들이 사실 옛날에 제일 어려워했던 게 뭐였냐면 평면 도형의 이동이라고 있었어요. 평면 도형의 이동. 이게 원래 이제 3학년 1학기 때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애들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도형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교육을 조장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야 이거는 3학년 애들이 하기 되게 어려운가 보다. 이걸 4학년으로 넘겼죠. 4학년으로 넘겼는데 근데 사실 그전에도 4학년 수학이 절대 쉬웠던 건 아니거든요. 4학년 수학에는 그 전에는 수연산 파트하고 도형 파트에 중요한 것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수연산 파트에서는 혼합 계산 이게 4학년 1학기 있었고 그 다음에 수어림에서 계산하는 거 이게 4학년 2학기 때 있었어요. 그래서 올림, 반올림, 버림 뭐 이런 거 다 배우고 그러면 자연 손합 계산을 배우고 나면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식이 완벽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식이. 그걸 이제 4학년 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 친구들이 식을 쓰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4학년 과정에서는 도형이 엄청 강조가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도형 파트가 뭐뭐 들어가냐면 각도가 들어가고 삼각형 들어가고 사각형 들어가고 다각형까지 얘가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 들어가는데 그거 다 하고 자연수 혼합 계산하고 어림하기까지 너무 이제 무거운 애들이 많은 거예요. 묵직묵직한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4학년에 수포자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이거를 우리가 분산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5학년으로 넘어가게 된 게 그 수연산 파트의 두 대장 즉 혼합 계산과 어림하기가 5학년 파트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4학년은 거의 도형의 어떤 각축장이 된 거죠. 도형의 각축장이. 그래서 각도,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야, 이거 원래 있던 대로 이건 다 하고, 야, 우리 아까 3학년에서 그 도형 이동 되게 어려웠잖아. 이거 이쪽으로 넘기자. 그래가지고 4학년에 도형이 아주 그냥 막 빵빵하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평면 도형에 관해서 거의 다 가르쳐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개념상으로는.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이것저것 넘어가다 보니까 4학년 연산이 좀 많이 쉬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 수학이 너무 난 초등학교 수학의 8알의 연산이라고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사실 초등학교 수학에서 100% 연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형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도형은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초등은 연산이면 다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4학년에서 중요한 연산이 두 파트가 빠지면서 4학년 연산이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졌죠. 그 5학년으로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5학년이 또 다른 수포자를 양산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된 거죠. 4학년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막 연산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도형의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특히 4학년 2학기 때 도형 개념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트는 좀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5학년을 넘어갔는데
5학년은 딱히 도형이 막 엄청 복잡해지지 않아요. 5학년에서는 직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이제 평면 도형의 넓이 거기서 다 나오죠. 5학년에서는. 그 넓이 다 나오지만 뭐 그것 때문에 애들이 좀 어려워하긴 하죠. 좀 어려워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애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이미 4학년 때부터 평행사 변형이 안 돼서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거지. 도형 넓이 자체를 못 구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밑변과 높이를 못 찾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얘는 고스란히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도형의 파트라기보단 측정의 파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측정 파트는 또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5학년은 전반적으로 수연산이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연손학계산 받았죠. 그다음 어림하기 받았죠. 그 다음에 분수의 덧셈 뺄셈이면 분수의 원리 다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5학년이 굉장히 무거워진 거죠. 그 대신에 분수의 나눗셈하고 소수의 나눗셈이 다 빠졌죠. 그래서 원래 5학년 1학기 때 분모가 다른 애들끼리 더하는 거, 그 다음 곱하는 것까지 다 했었거든요. 근데 분수의 곱셈이 2학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5학년 아이들이 조금 부담이 줄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거를 안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안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다 배우거든요. 그 언제 배우느냐 그 차이인 거지. 그래서 처음에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5학년 2학기 때는 5학년 거 공부할 때는 개정되지 않은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6학년 넘어갈 때는 개정된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학년이에요. 그 학년 아이들이. 근데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 5학년 2학기 때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거든요. 그와 똑같은 게 6학년 1학기 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아니 선생님 무슨 교과서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 작년에 다 배운 거 또 나왔대.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 그 내용인 즉슨 5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분수 나눗셈, 소수 나눗셈이 6학년 1학기로 넘어가고, 6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분수 나눗셈, 소수 나눗셈이 6학년 2학기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교과서가 바뀐 애들은 5학년 2학기 때 배운 게 그대로 6학년 1학기 때 또 나온 거지. 6학년 때 1학기 때 비와 비율하고 2학기 때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배우거든요. 얘는 정말 명확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비와 비율과 비례식과 비례배분은 초등학교 전 과정에서 배운 걸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이 단원이. 얘를 제대로 해놔야 중학교 때 함수가 제대로 연결이 되고, 그 전에 교육과정에는 6학년에 정비례 반비례가 있었고, 그때 X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진도가 뒤로 밀렸죠. 진도가 뒤로 밀리면서 이 부분이 중학교 1학년 넘어갔죠. 중학교 1학년 넘어갔고, 제가 보기에도 정비례 반비례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형도 훨씬 정리가 됐어요. 뭐였냐면 이제 옛날의 과정에서 2009년 과정에서는 6학년 1학기 때 그 입체 도형을 배우거든요. 입체 도형을 배우는데 그 옆에 꼽살이 껴가지고 누가 들어가냐, 원이 들어갔어요. 원이. 걔는 평면 도형인데 근데 여기다 왜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이제 2학기로 빠졌어요. 이제 2학기로 빠지면서 원 배우고 그다음 원기둥 원뿔 이렇게 뭐 평면 도형하고 입체 도형하고 섞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원하고 비슷한 애들 걔네들이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효과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09년도 교육과정에서 사고력 수학이 굉장히 교과서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왜냐면 이제 스토리텔링이면 뭐면 조금 특별하고 창의적인 그런 수학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력 수학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는 진짜 교과서 만든 사람들이 좀 얘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사고력 수학 그런 거를 그거를 1학년에 넣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얘를 6학년 2학기 여러 가지 문제에다 넣은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몇 단원인지 아세요? 그게 6학년 1학기 6단원이었어요. 6학년 2학기 6단원. 그 6학년 2학기 6단원이면 애들이 공부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거를 전부 6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감각적으로 되질 않아요. 다 계산하는 거야, 걔네들은 다. 스토크면 뭐며.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역한에 얼마를 넣어야지 되지.
마방진도 마찬가지고 뭔가 재밌게 하는 게 없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을 6학년 때 넣어버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다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거 패스하고 중학교 거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6학년 애들은 그렇게 감각적으로 그게 안 된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익숙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단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해본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떤 거냐면 6학년 때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뭐 어떻게 이런 거를 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아니 종이를 어떻게 삼각형을 접으라는 거야? 종이접기도 나왔거든. 종이접기를 6학년 때 시킨 거야. 이 부분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교과서를 개정할 때 그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다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2에 해당했던 그 부분들 전부 싹 빠지고 그 2학기 때는 뭐가 나오냐면 공간과 입체라는 게 있거든요. 공간과 입체. 이 단원에 뭐 쌓기나무며 여러 가지 문제에 있던 그 공간과 입체에 해당하는 것만 거기에다 넣었죠. 이것도 되게 웃겨. 이 공간 그것도 왜 그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반사각 같은 거 배우듯이 내가 뭐 무대 화면이 딱 나와. 그리고 그거를 뒤에서 본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 어느 쪽에서 이 그림을 봤겠냐 뭐 이런 거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과학 문제인가? 뭐 이제 애들이 이렇게 헷갈려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단어는 그 공간과 입체라는 단어는 참 6학년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단원이에요. 이 단원이 만약에 1학년이나 2학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는 전부 다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교 그 전체적인 과정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과거보다 훨씬 쉬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6학년이 배우는 거. 이렇게 6학년 1학기 이렇게 딱 명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6학년 애들이 하는 건데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학년 계급장 딱 띄고 만나면 안 무서운 거야. 근데 계급장을 딱 달고 있으면 미리 겁먹는 거지. 그럼 왜 그렇게 학년을 나누는 건지 참. 뭐 제가 교육청에 한번 가야겠죠. 아, 저 이놈의 허풍은 언제쯤 없어지려는지. 자, 제가 한때 꿈이 대통령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교과서의 어떤 개편된 부분을 얘기하는 건 사실 제가 이제 교과서 수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냥 별 생각 없이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런 반응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교과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과서 정말 중요하고 뭐든 다 마찬가지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뭔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집도 그렇고 뭐 선생님들 그 동영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다 교과서를 기반으로 다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교과 과정이 가장 잘 구현된 것도 교과서이고 또한 문제집 중에 가장 개념이 잘 잡혀 있는 것도 교과서이기 때문에 저는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엄마표를 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문제집은 너무 양이 많고 근데 나는 우리 아이랑 교과서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문제집의 모든 문제를 풀기는 부담스럽고 그럴 때 사실 교과서만 한 게 없고 교과서가 내 머릿속에 싹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초등학교 과정이 머릿속에 쫙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개편된 부분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역사를 밟아왔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할 시간은 없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단원에서 어떤 게 포인트니까 그거는 꼭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기에도 사실 2시간이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위주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유튜브 생방송도 한번 기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준비했어요. 지금 그래서 마이크가 있답니다. 오늘 영상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긴 해요. 생방송은 생방송대로 별도로 할 거예요. 지금 제 계산은 6월 20일 토요일 날 밤 9시에 한번 해보려고. 아우, 창피해. 아니, 이것도 녹화 방송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나 나가가지고 또 헛소리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아유, 교과서 수업은 6월 마지막 주나 7월 초? 7월 초 넘어가면 너무 늦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너무 늦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비해가지고, 제가 이제 모집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최대한 적게 받고, 그냥 비용 안 받을 순 없잖아. 그치? 나도 공부 일해야 되는데. 비용 조금만 받을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이거는 질문이 들어온 거여서 이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거고, 교과서 수업은 나중에 한번 최대한 빠른 시간에 6월 안에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늘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희 키우피우 에듀 카페에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벌써 한 200명 된다? 짱이지.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처음에 거기서 뭐 질문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마들이, 그 어떤 엄마표 수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의지할 것도 없고 되게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들 수다방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얼른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거기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요. 힘들구나. 엄마들이 많이 힘들구나. 사실 제가 엄마표 수학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없는 거 나도 알아요. 시간도 없고 힘들고 내 일도 바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여러분이 그것만 아셔요. 엄마들 중에 학원 하거나 학교 선생님 하시는 엄마들 중에 학원 빨리 보내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엄마들이 잡고 가려고 해요. 왜냐면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표라고 하는 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내가 우리 애를 이렇게 해서 대학까지 보내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아이랑 즐거운 추억을 쌓아야지. 그리고 내가 아이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애한테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건 같이 피드백 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뭐랄까 성장한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엄마표 수학에 임해야지 너무 많은 큰 부담을 가지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여전히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주저리 끝도 없는 이 이야기에 즐겁게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녕, 빠이빠이.